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 쏟아지는 리포트들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금요일은 금방 가는 행복한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금요일장은 항상 종목 리포트 마무리 짓는 날이죠.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이번 주 리포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합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중에서도 RFHLC와 ESTD라는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성장성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는 ESG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ESG에서 반도체, 탄소 절감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반도체 업황,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탄소 절감이 잘 되고 있는 생산 라인이나 기업 자체에서도 ESG 경영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의 반도체를 하이퍼스케일러 등에서 더 선호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반도체 중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화합물 반도체가 아닐까라고 조금 더 집약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ESG,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까지 일부 3주간에 걸쳐서 활용 점정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합물 반도체 이야기 오늘 일주일 동안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았는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화합물 반도체는 2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반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 원소 반도체는 실리콘 기반의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반도체였는데 이러한 실리콘 반도체보다 여러 면에서 고성능, 고효율을 보이는 것이 화합물 반도체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양산화 단계,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가 SiC, 실리콘 카바이드, 탄화 규소 반도체와 GaN, 질화 갈륨 반도체 쪽으로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화합물 반도체로 하겠다라는 것이 토요타를 시작으로 여러 기술들이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그리고 5G 통신망 확대 쪽으로도 이 화합물 반도체의 중요도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화합물 반도체는 친환경 반도체라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고성능, 고효율, 낮은 발열, 그리고 소형화를 이룰 수 있는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ESG와 반도체, 이제 활용 점정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지금까지는 고성능이면 좋았습니다. 효율은 크게 중요치 않게 생각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비용 면에 있어서도 가격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탄소 절감이라는 기준이 생기면서 고성능은 유지하되 효율도 고효율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탄소 절감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왔죠. 그러면서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을 하면 결국엔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전력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의 최소와 전력 절약까지도 가능한 반도체가 화합물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차와 화합물 반도체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업 평균 연비 규제라고 해서 CAFE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만을 조금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CAFE, 기업 평균 연비 규제를 충족시키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순수 전기차 판매가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순수 전기차 판매를 할 때에 결국엔 화합물 반도체가 토요타가 보고 있는 반도체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토요타는 SiC, 탄화 규소를 활용한 전력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PCU, 파워 컨트롤 유닛에 이 전력 반도체를 사용을 할 경우에 기존 대비 10%의 연비 개선과 그리고 이 반도체 칩셋 모듈이 차지하고 있는 크기도 줄어든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앞으로 세계 완성차 기업이 이 반도체 설계 역량과 생산 공장을 모두 다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도 현대오토론을 마련함으로써 이제 반도체 생산에 대한 부분들 미래 먹거리로 그리고 조금 더 탄탄한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이 시장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 도요타는 전력 반도체 개발용 클린룸과 양산을 위한 부분들을 생산 공장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화합물 반도체는 포스코가 국내에서는 21년도 올해 상용화를 목표로 탄화 규소 SiC 웨이퍼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 중이고요. 현대자동차도 파운드리에 위탁을 하고 SiC 탄화 규소 전력 반도체는 직접 설계를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대오토로는 현대모비스에서 인수를 함으로써 차량용 반도체 개발 역량 그리고 생산 역량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SK입니다. SK는 SK 실트론이 있죠. SK 실트론이 국내 유일의 화합물 반도체 제작용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화합물 반도체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화합물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런 것까지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화합물 반도체로 첫 번째 기업으로 RFHIC를 말씀드렸습니다. SK 실트론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에서 질화 갈륨 반도체 직접 회로 국산화 과제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도래하면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에 따라서 그리고 5G, 6G 통신망 등에 따라서 이 화합물 반도체는 더 주목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를 개발하고 납품하고 하고 있는 회사죠. 통신기지국이나 방산 분야에서는 군용 레이더 그리고 반도체, 의료 장비까지도 이 화합물 반도체가 조금 적용이 될 텐데요. RFHIC는 조금 특별한 기업이죠. 질화 갈륨 반도체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가장 빠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한 가지로는 5G 쪽에서도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으로서 조금 더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산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방산 기업의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벤더 등록된 모습을 면면들을 살펴보면 로키드 마틴, 보잉, 그리고 에어버스 조금 더 익숙한 부분으로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LIG 넥스원 1위부터 5위까지 7, 9위 그리고 10위부터 그 하위 방산 기업들과의 납품 실적 또는 방산 기업의 벤더로 등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엔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RFHI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기업이 국내 매출로 살아남는 기업인지 또는 해외 매출로 살아남는 기업인지 확실하게 조금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FHIC의 투자 포인트는 결국엔 5G 확대, 그리고 글로벌 방산 기업과의 시너지, 그리고 차세대 신소재로 불리고 있는 이 질화 갈륨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예스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스티의 자회사 예스 파워 테크닉스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SiC 탄화 규소 전력 반도체 연구 개발 10년 이상 진행한 기업입니다. 대만 H사에 이미 500원 규모의 탄화 규소 전력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양산을 하고 있는 쪽으로는 가장 빠른 기업이 예스 파워 테크닉스인데 예스티의 자회사로 현재는 비상장사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보면 이미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모습으로 예스티의 차트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RFHIC도 조금 깊은 하락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 하락세가 언제쯤 마무리될까? 이 바닥 구간들을 다지고 있는 모습 아닐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강한 밑꼬리
밑에서 밑꼬리를 달았던 그 바닥 구간까지 조정이 왔습니다. 이 구간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입니다. 일정 부분 조정 국면에서 이제는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3주 동안 ESG와 반도체 그리고 화합물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심적인 안정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좀 마무리 국면인가 했더니만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는데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일만 피하자라는 말씀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주 ESG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